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단행의 신문 읽어준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행사라고 하서요. 좀 약간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약간 과하니까 신문 읽는데 귀걸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경향, 조선, 중앙, 한겨레, 동아입니다. 5가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일경제신문도 있어요. 자, 먼저 경향입니다. 경향은 일면에 프랑스의 영혼이 불탔다. 어제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났죠.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혼이 불탔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노트르담 첨탑이 무너지는 순간에 사진이 실려 있고요. 소방관 한 명이 진화 과정에서 크게 다쳤고 사망자는 그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네요. 최악은 피했다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가볼게요. 조선일보 일면에는 단독 뉴스가 있네요. 청와대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호처장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청와대가 색출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서 본격적으로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어제가 또 세월호 5주기였죠. 세월호 5주기를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역시나 반발을 했어요. 또 누구를 무슨 근거로 벌을 하겠느냐라는 내용인데요. 아직도 진실규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일면에 실렸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심장이 타버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관련한 내용이죠. 역시 첨탑이 불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한번 가볼게요. 중앙일보의 일면에는요, 역시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하노이 후에 싸늘해진 북한, 남측과 접촉 말라, 남측과의 접촉 금지령을 내렸던 내용인데요.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 같다. 북한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좀 차질이 빚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과 접촉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과연 남북 정상회담은 열릴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네요. 중앙일보 역시 856년 된 노트르담이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첨탑 지붕이 사라졌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으로 가볼게요. 역시 세월호 5주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이들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하죠.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5년 동안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제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다짐 반드시 지키겠다.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라는 말이 실렸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역시 문 대통령의 5주기 메시지를 일면에 담았습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역시 한겨레 신문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 문화의 첨탑이 무너졌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이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볼수록 마음이 아프네요. 미국의 코브라볼 정찰기가 서해로 날아와서 북한 동창리 동향을 감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3차 회담을 열겠다라고 강조한 것과는 조금 별개로 대북 경계의 고삐는 더 조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재건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 공군이 세대를 보유한 이 정찰기는요. 적외선 센서와 고성능 광학 전자기기, 녹화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와 지상 감시 임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네요. 청와대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17일이니까요. 18일까지 채택을 하지 않으면 모레인 19일에 두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폭주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이 18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힌 거죠.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켜달라. 합의가 어려우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서 좀 쟁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을 묻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동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국회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또 동아일보까지 5가지 신문의 일면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안녕!